혹시 요즘 거울을 볼 때 치아가 예전보다 더 길어 보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찬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이가 시큰하게 아프다든지 양치할 때 피가 조금 묻어 나오는 그런 경험요. 이런 증상,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약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잇몸이 내려앉는 현상, 전문 용어로는 잇몸 퇴축이라고 불리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치아가 길어 보이고 시린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양치할 때마다 잇몸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잇몸 퇴축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아 전체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해요. 그럼 먼저 잇몸 퇴축이 정확히 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잇몸은 치아 뿌리를 감싸고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조직이에요. 하지만 이 잇몸이 염증, 외부 자극, 잘못된 습관 등으로 인해 조금씩 아래로 내려앉게 되면 치아 뿌리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현상이 바로 잇몸 퇴축이에요. 잇몸이 퇴축되면 겉으로 보기에 치아가 길어 보이게 되죠. 또 뿌리가 노출되니까 시린 증상이 더 심해지고 심하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냥 찬물 마셨더니 좀 시리네? 정도로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치아 길이가 이상하게 달라 보이고 치아 사이가 넓어지면서 음식물이 자주 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잇몸 퇴축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고 방치하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잇몸 퇴축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흔하고 큰 원인은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치은염, 치주염이라고 들어보셨죠? 잇몸에 세균이 침투하면서 생기는 만성 염증 질환인데요. 이 염증이 계속되면 잇몸 조직이 손상되고 결국 잇몸이 치아에서 떨어져 나가듯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잇몸 퇴축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양치 습관입니다. 혹시 칫솔을 세게 누르면서 문지르듯 양치하시진 않나요? 또는 딱딱한 칫솔모로 가로 방향으로 강하게 닦는 경우요. 이런 습관은 잇몸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결국 마모와 퇴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 불규칙한 식사,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 등은 잇몸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더 쉽게 유발해요. 특히 흡연은 잇몸 혈류를 감소시키고 세균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 잇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갈이, 스트레스, 잘못된 교합 등도 영향을 줍니다. 밤에 이를 악무는 습관은 치아와 잇몸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잇몸은 점점 약해지고 퇴축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잇몸 퇴축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에 취약해지는 건 맞지만 반드시 노화가 원인은 아닙니다. 습관과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잇몸이 내려앉으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서 단순한 시림 증상은 물론 충치에도 훨씬 취약해집니다. 치아 뿌리 부분은 범랑질이 덮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균 침투에 더 약하고 손상되기 쉬워요. 결국 충치가 생기고 잇몸 염증이 더 심해지고 치아를 지지하던 뼈까지 손상되면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치아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후회하죠. 그때 좀 더 신경 쓸 걸. 그럼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칫솔을 쓰고 계신가요? 양치할 때 얼마나 세게 닦으시나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은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과 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으시나요? 이 네 가지 질문이 바로 잇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칫솔은 부드러운 모를 선택하세요. 잇몸에 자극이 적고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양치는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칫솔은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에 45도 각도로 살짝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세요.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필수예요. 세 번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스케일링과 함께 잇몸 상태를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생활습관 개선. 흡연은 반드시 금하고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비타민C와 같은 잇몸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소도 꾸준히 챙기시는 게 좋아요. 혹시 이미 잇몸 태축이 꽤 진행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치주염 치료나 잇몸 이식 같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비용이나 시술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여러분, 잇몸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건 지금부터도 늦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오늘 양치부터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치아가 건강해야 식사도 즐겁고 웃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더 편안해집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잇몸이 보내는 신호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나가 보자고요. 건강한 오늘 그리고 즐거운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잇몸도 오늘부터 다시 돌봐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